안녕하십니까. 미래투표의 강장석입니다. 이 채널은 지식인들을 위한 미래 전문 채널입니다. 매주 한 편씩 미래 이슈에 대해서 방송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급변 사태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체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요. 김정은 체제가 언제까지 갈란지 지금 유엔에서 봉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북한의 지도자가 유고되는 등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 중국의 손발을 묶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북한이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될 때 중국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체제적으로도 그렇고, 동북아 삼성하고 북한이 1340km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중국이 이리 한반도에 우호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6.25 때도 그 많은 희생을 우리가 치렀고요. 만일 6.25 때도 중국이 개입 안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분단도 안 됐을 겁니다. 하여간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여차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저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먼저 선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게 되면은 아주 한반도를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러시아도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도 남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도 그냥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에 의해서 4개국 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경험은 이미 오스트리아도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국 4개국이 분할 통치해서 10년간 한 적이 있고요. 만일에 북한에 그런 사태가 되면은 정말 비극입니다. 차라리 지금보다도 못한 겁니다. 4개국이 분할 통치하면 그 기간은 오래 가게 되고 통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북한 땅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인민해방군이 남하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시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과 대통령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군에는 작전계획 5015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27 하다가 15년에 5015다 변경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북한에서 남침 전면전을 감행했을 때 또는 국지전을 감행했을 때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5015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작전 계획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전 계획 5015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변수는 아주 빠져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빠져 있는 겁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북한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 변수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네들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론적으로 북한을 그네들이 접수해도 괜찮을 동북공정을 이미 다 완료해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또 북한하고 중국 간에는 1961년에 조중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미 방위 조약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2조에 보면은 북한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 중국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자동 안정장치라고 하죠.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든지 말든지 중국은 이 조항에 의해서 언제든지 북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법상 체제를 다 마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중국은 동북아 삼성에 막대한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압록강 위쪽에는 그네들이 80집단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또 두만강 위쪽에는 78집단군, 이렇게 3개 군이 북부 정부 형성하면서 약 17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을 보면은 주로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고요. 물론 이 3개 군단은 러시아라든지 내몽골까지도 커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에 여차하면 이네들은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모든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난민이 발생했을 때 약 50만 명의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책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북한에 여차하면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데도 중국이 두렵지 않습니까? 중국이 만일에 남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북한하고 17km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적어도 함경북도까지는 남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미 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남하를 하면은 그 결과는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에 의한 사자 분할 구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통일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할 일이고 우리 군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 변수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할 일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저는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두 분께서 TV 토론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후보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작전계획 5015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방도 아주 당황을 해서 그거 북한의 남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 답을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도 북한 사태 하면은 북쪽만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야 되겠죠. 미국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안보리를 소집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안보리를 적극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의 개입을 막아주십시오. 결의안을 통해서 안보리에서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도 개입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개입하면은 중국이 옵니다. 들어옵니다. 또 중국이 개입해도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6.25 때 그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중국도 개입해서 안 되고 남하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영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한국 대통령이 또 우리 정부가 군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중국 변수다.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 한반 통일의 장애물이고 또 걸림돌이다 해서 중국의 남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